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종목세일즈 김보람입니다. 이제 시장의 핵심 화두는 환율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틀 연속으로 위안화 평가 절하에 나서면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급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중국이 1차적으로 위안화를 인하했을 때 코스피는 종가 기준으로 2,000선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오늘 또다시 평가 절하에 나서면서 코스피는 다시 1950선도 장중에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더 큰 문제는 코스닥입니다. 올 들어 큰 낙폭을 보여주면서 장중 5% 이상 빠졌습니다. 지수는 700선 아래로 내려왔는데요. 이렇게 장중에 700선을 이탈했던 건 지난 7월 이후 한 달여 만입니다. 어제 1170원대까지 올라왔던 원달러 환율은 오늘 다시 1190원대까지 뚫어내는 모습인데요. 심상치 않은 국내 증시 분위기 살펴보면서 그래도 지금 답을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인지 한 종목만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멘토부터 화면 통해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함께 하실 멘토는요. 스몰갭 활용한 역발상 투자 기법과 기술적 분석을 통한 매매의 달인 김선철 멘토입니다. 네, 샘플러스 김선철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중국의 위안화 평가 절하 이틀 연속 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코스닥의 낙폭이 꽤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700선도 이탈한 상황입니다. 이제 시장의 화두가 된 환율 앞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내일은 또 옵션 만길입니다. 하필이면 변곡점에 오늘 선 증시가 하방 쪽으로 향하고 있어서 더 안타까운 오늘인데요. 현재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제가 오늘 이 자리가 두 번째거든요. 네. 두 번째 자리에서 참 어려운 말씀들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이 좀 있는데 우선 뭐 전체적인 그림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의 위안화 문제 때문에 평가 절하 때문에 지금 코스피하고 코스닥 전체적인 시장이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근 시장에 들어서 지금 전체적인 개파락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안 좋은 모습은 연출되는 부분인데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거래소 같은 경우는 약 1,599억 정도를 매도 위를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200 선물에서도 외국인들은 3,900억 정도를 지금 매도를 하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지금 638억 정도 매수세를 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동안에 이제 업종군으로 본다면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현대차, 기아차, 운수 업종을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에서 아무리 뭐 지금 중국 부분에서 미국 그 금리 인상까지 해가지고 한다면 더 이상의 이제 악재는 나왔겠냐? 그런 내용을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면요. 앞으로 고환율이 좀 찾아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수출 상대국인 중국의 성장 둔화가 어떻게 두드러지냐가 가장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할 키포인트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신흥국의 통화 가치가 어제부로 많이 빠졌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동반하락이 같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무역 신장에 걸림돌이 된다는 부분도 우리가 한 번 정도 더 광고하게 또 한번 맥을 짚고 가자는 부분이고요. 자, 수출 기업의 채산성을 높이기 위한 원달러 환율이 상승을 지금 하면서 1195원 최고 고점까지 찍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무조건적으로 다 좋은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본다고 하면 현재 수출 상대국의 중국 성장 둔화가 가정을 했을 때 왜 평가 절하를 했냐.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자국을 위한 하나의 시뮬레이션 그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가지고 미국은 금리 인상을 좀 연기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수만 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주식 선물로 본다고 하면 외국인들은 또 다른 또 매수 주체를 또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외국인들의 거래소 동향을 볼 때는 현물을 매도를 하고 선물은 매수 주체로 간다고 했을 때 가정하에 본다고 하면 이제는 공매도나 이런 부분이 소화가 어느 정도 다 되면서 신용 계좌도 좀 떨치고 좀 올라간다. 그렇게 좀 포지션을 잡고 싶고요. 지금 1950선도 장중에 잠시 깨졌다가 지금 다시 도열되면서 1954포인트를 유지를 하고 있고 코스닥도 지금 말씀드린 중간에 700선을 다시 회복을 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앞으로 남은 1시간 정도까지 어떻게 이제 동시효과 때까지 계속 꾸준하게 움직여 주냐가 가장 큰 흐름인데 업종별 현황을 잠시 해서 좀 본다고 하면 기관이 현재 앞서 말씀드린 운송 장비에서 지금 909억 원을 순매수를 지금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전기전자, 통신, 제조업 쪽 순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계속해서 코스피 200군에 해당하는 종목들을 계속 매도 주체로 나가고 있고요. 현재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 주체로 간다는 건 의약 109억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시장을 주도했던 제약주나 의약 바이오 같은 회사들이 지금 10%대 이상을 지금 낙폭을 하고 있거든요. 네. 녹자 셀까지 포함을 해서요. 자, 그렇다면 개인들이 이 자리를 가장 받쳐줄 수는 없는 부분이죠. 왜? 지금 연기금도 지금 매도로 지금 전환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타 법인이나 기타 금융 쪽에서 확실하게 이렇게 모멘텀 지표를 가지고 매수세로 들어와줘야 되는데 같이 동반으로 매도를 해준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은행 쪽에서도 지금 기간으로 전체적으로 포지션을 본다고 하면 은행이나 다른 보험 쪽에서도 지금 안 들어오고 있어요. 매수 주체가.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은 현재 지수가 계속해서 낙폭이 빠지니까 화학 쪽에서만 1113억 정도를 매수를 하고 있는데 코스피 지수 하나만 본다고 하면 802억 정도로 순매수 전환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유통 의학 쪽인데 이럴 때 보면은 이제 순환 구조거든요. 사이클의 어떠한 순환 구조로 가는 부분 때문에 해야 되는데 한 가지 놓치고 가는 부분 코스피 지수 차트를 잠깐 한번 여기서 보시면서 잠시 설명을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크게 보신다면 큰 음봉을 떨어뜨리면서 지수가 많이 빠졌어요. 그 자리가 올 2월달 겨울 때죠. 자, 이 자리 부분에서 지금 도열되면서 박스권을 만들어지면서 N자 파동으로 올라갔던 자리에서 바로 눌림목 구간과 지금 자리가 맞아 떨어졌다는 자리인데 이 자리를 추세로 본다고 하면 최소한의 1950선 오전에 제가 이제 방송을 할 때 오늘 1980선만 지켜준다면 2000선까지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이런 리스크가 돌발적인 문제가 없었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다시 정정을 하면서 11시 방송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1947포인트까지는 한번 우리가 보자. 네. 그 자리까지 오늘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되돌린 구간이 지금 온다고 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주체가 과연 어디까지 이루어지고 공매도가 소화가 되느냐 부분만 따져진다고 하면 종합지수 내일부터 다시 한 번만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이제 내일이 이제 옵션 만기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약 그 부분에 3조하고 4조 정도의 외국인들 물량을 6월 달에 이제 다 소화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는 중립적으로 좀 지켜보고 싶고요. 그래서 약 한 1940선 정도까지는 지금 한번 지지라인으로 강하게 한번 살펴보시면서 내일 옵션 만기일까지 중립적으로 오전 한 10시까지만 지켜보시면서 전체적인 한번 그림을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한번 지켜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1940선 라인의 지지 라인을 확인해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일까지 좀 상황을 지켜보셔야 할 것 같고요. 업종별 순환매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면 앞으로 전략은 또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덜 올랐던 자동차를 지금 사고 제약바이오는 팔고 이렇게 해야 하는 건가요? 지금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요. 네. 이게 가는 말에 올라타자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실 그동안에 너무 과도가 된 건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지금도 제가 전 시간대 기아차와 현대차를 탑5 시간대 사실 좀 추천을 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업종 사이클을 봤을 때는 덜 올랐던 종목군들이 지금 오늘 이제 좀 선방을 해주고 있는 자리는 분명한데 그렇다면 지금도 쫓아가야 되냐? 지금은 그냥 관중으로 좀 보시면서 네. 좀 낙폭이 어느 정도 조정장이 끝날 때쯤 돼서 또 다시 기아차, 현대차도 또 조정이 있을 거거든요. 네. 그때 한번 매수 포인트로 좀 잡고 가시는 게 좀 어떨까 그렇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이런 장에서는 좀 개별 종목도 스몰캡 종목들도 좀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너무 과도한 코스피 200군에 해당하는 종목군들만 매수를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1900개 회사 중에서도 좀 알짜배기 종목들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장에서 자동차주가 많이 오른다고 급하게 따라 들어가진 말자. 일단은 지켜보자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장에서 담아볼 만한 종목은 잠시 뒤에 공개하겠습니다. AS부터 그 전에 받아보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열어볼게요. 지난주 한 종목 추천해 주셨었죠. 아시아나항공인데요. 오늘 위안화 영향 때문에 급락하고 있습니다. 수익률도 아쉽지만 7% 손실입니다. 아시아나항공 일주일 만에 이렇게 좀 악재가 터져서 네. 안타깝네요. 안타깝죠. 네. 네.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회사고요. 저도 네.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데 저도 좀 손실이 있는 입장인데 바로 차트 한번 보시면서 좀 설명을 좀 바로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뭐 에어 부산을 비롯해서 에어 서울도 조만간에 이제 또 설립을 해가지고 한다는데 이게 또 장기화된다는 또 그런 얘기까지 있죠. 제가 지금 밑에 라인선을 한번 좀 그렸던 자리가 지금 오늘
지지 라인대로 지금 수렴을 하고 있고 6월 중순 때 나왔던 이 자리가 지금 쌍바닥을 찍으면서 패턴을 유지를 해서 저는 갈 것 같다라는 그런 그림을 조금 한번 연출을 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오늘 거래량을 보시면 전일 거래량보다 255% 정도가 지금 거래량이 터지면서 지금 현재 550만 주 이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유입세가 조금씩 전체적으로 기관도 조금씩 포지션이 들어오는 입장이거든요. 이게 저가 유입세일 수도 있고요. 낙폭을 조금씩 과도하게 조금씩 줄여가는 부분이 있으면 저는 지금 자리도 아시아나항공을 좀 매수 포인트로 좀 잡고 싶은데 굳이 뭐 여기서 지금 매수했던 자리다 손절가라고 지금 뭐 좀 말씀을 좀 드리기는 좀 어렵고 좀만 더 지켜보시면서 최소한 전에 말씀드렸던 한 7,300원, 400원대까지는 한번 아시아나항공 2분기 실적이 지금 안 좋다고 하면서 지금 급락을 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오늘 지수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동반 하락한 거는 뭐 기정사실인데 아시아나항공이 가지고 있는 3분기, 4분기 실적도 앞으로 모멘텀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메르스도 끝났고 계속해서 또 중국 부분, 일본 부분 그리고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본다고 하면 동남아시아 저가 여행 수요를 아시아나항공에서 많은 비중을 많이 차지할 거라고 제 생각을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아시아나항공 저는 매수 포지션으로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어떤 추락 부분이 있다고 하면 최소한 5,300원대 부분만 지지로 좀 지켜준다고 하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7,300원 정도를 1차 목표 주가로 잡고 대응을 다시 한번 하신다고 하면 뭐 지금 뭐 마이너스 7%지만 또 다른 분들 지금 들어가신 분들은 수익 구조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역발상적으로 생각을 좀 한번 해보시라는 그렇다면 손절 가격을 조금 하향 조정할 필요도 있겠네요. 한 5,300원 정도로. 예, 5,300원짜리 구간이 제가 차트에서 원형을 한번 쳐드리면 바로 이 자리죠. 그래서 이 자리부터 지금 치고 올라왔던 자리가 지금 5,300원대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만 아마 강력하게 지지를 해준다면 최소한의 7월 초순에 나왔던 7,300원대, 400원대 자리는 분명히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하고 펜더멘트랑 같이 동반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 다시 한번 AS로 말씀을 한번 해드려보겠습니다. 네. 아시아나항공 시장 영향 때문에 크게 밀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손절 가격 얼마 안 남았는데 그때 팔아야 하는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요. 일단 실손절 가격을 하향 조정해 주셨습니다. 5,300원대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점 참고해 보시고요. 목표 가격은 그대로 7,300원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종목을 들어보겠습니다. 화면 통해 소개해 드릴게요. 네, 김선철 멘토께서 오늘 들고 오신 세일즈 종목은요. IT 부품주 일진 디스플레이입니다. 네, 일진 디스플레이 어떠한 모멘텀으로 들고 오셨는지 투자 포인트 알아볼까요? 일단 일진을 제가 오늘 소개할 이유 중에 크게 하나는 제가 요즘 차트를 원래 바닥권 차트를 좀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2분기 실적도 좋아졌고 3분기, 4분기까지 좀 좋아질 거라고 저는 좀 제 나름대로 좀 연구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일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휴대폰 부품 사업인 터치 패널 부분에서는 가장 국내에서 시장 1위를 좀 달리고 있고요. 뭐 고객처는 삼성전자와 LG 이노텍을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매출 구성도 터치 스크린이 90% 이상이지만 이 회사가 또 가지고 있는 10% 부분은 사파이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엣지 디스플레이용 터치 패널 시장 진입이 2016년부터는 가시화가 돼서 본격적으로 영업이익과 전년 대비해서 30%에서 약 한 60%까지 이상 증가를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종목을 한번 들고 왔거든요. 근데 최근에 한 7월 중순부터 8월 달까지 계속 이평선을 역배열 상태에서 도일이 되면서 바닥권 차트를 계속 좀 다졌거든요. 네. 그리고 어제 주가가 좀 20% 가까이 좀 올랐어요. 그러면서 거래량도 뭐. 예, 많이 늘었죠. 그래서 오늘 이 종목을 꼭 소개를 어떻게 좀 해야 되나라고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지금 자리에서 좀 추격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도 사실 한 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순하게 차트와 어떤 하나의 기업 모멘트만 보시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 구조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중국 문제 때문에 코스피, 코스닥이 정말로 지금 바닥권까지 내려왔던 부분은 있지만 이런 개별 종목들, 뭐 IT 업종군에 속해 있지만 일진이 가지고 있는 또 일진 그룹이 자체에서 자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모멘텀이 굉장히 좀 크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차트를 한번 잠깐 보시면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박스권을 한번 제가 좀 만들어드리면 바로 이 자리 구간에서 지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 부분에서 어떤 박스권 매매 구간이 좀 도열됐던 부분이 어제 거래량을 치고 올라가면서
이평선 골든크로스가 나왔던 자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는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광각에 한번 좀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라는 거죠. 오늘장 하락이 또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네, 그렇죠. 있겠어요. 예, 그렇죠. 여기 지금 그림에서 좀 보시다시피 어제 양봉이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종가 55일선까지도 200일선까지 돌파했던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일목균형표 상에서도 본다면 구름대를 상향 돌파하는 그런 모습들은 전형적인 되돌림 구간이라고 말씀을 좀 네.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7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왔던 어떤 도열 구간, 박스권 구간을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거는 순매수가 유입이 됐다라고 그렇게 좀 판단이 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진 디스플레이를 이제 좀 사실 저는 지금 매수가를 좀 놓친 건 사실인데 좀만 더 관중을 하면서 한번 들어가고 싶은 욕심이 있는 종목입니다. 네. 다시 한번 시장에 매수의 기회를 줄 수도 있겠습니다. 차트의 모습은 굉장히 매력적인 상황에 놓여있는 일진 디스플레이인데요. 그렇다면 기업의 모멘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들어볼까요? 앞으로 이제 중국 시장 부분도 많이 나아질 거예요. 네. 지금 뭐 앵커님하고 저하고 지금 중국 문제 때문에 코스피, 코스닥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중국이라는 시장이 위안화 절상 같은 것도 자국을 위해서 한 것뿐이에요. 사실은 네. 그 나라를 위해서. 하지만 그게 이제 글로벌 증시로 이제 여파가 좀 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안 좋은 모습이 나왔는데 앞으로 이제 일진 디스플레이어가 가지고 있는 이런 휴대폰과 전체적인 모습을 봤을 때는 품질과 가격에서는 경쟁력 1등을 자랑을 할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3분기, 4분기까지 매출 대비로 간다고 하면 뭐 방금 말씀드린 전년 대비 30% 이상까지도 끌어올릴 수 있는 펀더멘털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일진 디스플레이는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이 같이 맞아 떨어진 종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하게 좀 어필을 좀 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앞으로도 지금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그 이제 원화 환율에 대해서도 지금 방금 말씀드린 1,200원까지도 지금 올라왔는데 수출적으로만 본다고 해도 일진 디스플레이는 계속해서 수혜주로 또 한번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일진 디스플레이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번 강력하게 조금 매수 포지션을 또 좀 이따 잠시 후에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를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설정을 한번 그렇게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보시다시피 이게 네. 지금 삼성으로 납품하는 터치 패널인데요. 지금 뭐 저도 전화기를 쓰고 있지만 지금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삼성도 이걸 가지고 뭐 중국, 인도 전 시장에 다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진이 가지고 있는 고유 상품성이라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또 알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납품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하나의 상품만 가지고도 지금 뭐 삼성전자 IT가 주가가 뭐 단순하게 하락을 한다고 해도 주요 고객처가 있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네. 일진 디스플레이가 갈 수 있는 방향은 좀 크다. 그렇게 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다시 한번 일진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일진 디스플레이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예, 그러면 차트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좀 차트를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어제 20% 가까운 상승률 때문에 가격 부담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제가 뭐 바닥권 차트를 줘야 한다라는 거는 바로 이런 원형으로 쳤던 이런 자리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네. 바닥점에서 다져가고 박스권을 이뤄지고 어느 정도의 역별 상태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왔을 때 과연 큰 그림이 한번 나오는 건 당연한데 그래서 본다고 하면 저는 매수가는 현재 구간에서 분명히 큰 장이 일진 디스플레이가 가지 않는다면 조정장이 분명히 다시 있다는 가정하에 7,800원에서 8,100원대로 매수가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손절가는 사실 지금 2평이죠. 방금 이 박스권 밑에 자리 7,300원대 정도를 이탈을 하면 손절을 하셨다가 재구간 매수 시점을 다시 한번 찾아야 되는데 자 목표 주가를 말씀드린다면 11,000원대거든요. 11,000원대라고 한다고 하면 최소한 6월 달에 강한 음봉이 발생이 되면서 빠졌던 구간이죠. 자, 이 자리 부분부터 지금 나왔던 구간을 1차 목표 주가로 저는 설정을 하면서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일진 디스플레이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매수가 7,800원에서 8,100원을 좀 설정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목표 주가는 11,000원입니다. 11,000원대까지 간다면 5월 20일 날 나왔던 최고가 12,850원대까지도 한번 모멘텀, 펜더멘탈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볼 만하고요. 자, 손절가는 방금 지지라인 쳐드렸던 이 자리 7,300원까지 빠진다고 가정을 하면 다시 한번
구매, 제 구간 설정을 해서 매수 포인트 한번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진 디스플레이의 가격 전략을 다시 한번 화면 통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매수 가격은 조금 더 조정을 기다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7,800원에서 8,100원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 가격은 1차적으로 11,000원이 적당하겠다 보십니다. 손절 가격은 지지라인 7,300원으로 정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선철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멘토들의 수익률을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 하단으로 나가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요.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